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1% 넘게 빠지면서 수급 또한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팔자세고 코스닥도 역시나 팔자세입니다. 유난히 또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파는데 그나마 개인이 좀 사주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은 지금 기업은행, 메리츠증권, 우리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를 담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KT와 LG U+ 같은 통신업종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경기 방어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일단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저 금방 수급 동향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주가 만났습니다. 신한지주가 만났고요. 또 기업은행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신한지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일단 평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는 이제 긴축 기조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그런 사이클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이제 은행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 이자와 이제 예금 이자 차이로 은행은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바로 이제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의 실적이 1분기에 거의 뭐 4대 은행이 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사실 신한지주나 기업은행이나 다 좋은데 네. 여기에서 좀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잡아볼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나머지 이제 은행들은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 기조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둘 중에 좀 더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종목 중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의 승자로 선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업은행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서 네. 일단 먼저 바로 승자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는요. 네, 신한지주였습니다. 네. 살짝 예상했어요. 금방 말씀해 주셔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네, 사실 오늘은 일단은 볼 게 많이 없습니다. 일단 은행주뿐만 오늘은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음식용 업종을 맞아요. 다 소개를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 하다가 일단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생각했고요. 자,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고 역시나 이제 은행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기조에서는 은행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알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배당을 고려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은행주를 지금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0.5에서 0.75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어떻습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서 은행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다라고 신한지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될까요? 네. 우선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이제 과연 지금 시장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트가 안정적이죠. 네. 지금 뭐 다른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수는 이미 장기 평선이 다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은행 업종들은 이렇게 정배열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업황이 지금 시기에는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자리도 계속 고점 갱신을 시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가 강하게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신고가에 비해서 신한지주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안정성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는 47,000원, 약 10% 수준 일단 돌파 여부를 먼저 보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37,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신한지주였고요.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무엇일지 파이트! 오, CJ 제일제당과 롯데 정밀화학, 파묘소해주가 만났습니다. 거의 뭐 오늘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섹터 아닌가요?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사실 이제 좀 볼 게 없더라고요. 이제 외국인 게 비교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오늘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수혜주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일제당도 다 좋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좀 덜 주목받고 있는 종목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들 뭐 들어봤을 만한 네.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시청자 입장이라면 뭔가 이게 오를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까라고 더 고민될 것 같거든요. 우리 송동현 대표님께서 그 승자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무엇일지, 어떤 종목을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롯데 정밀화학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오늘 롯데정밀화학 매우 좋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상황도 외인 기관 모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종목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단기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에폭시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입니다. 이제 ECH라고 이제 불리죠. 근데 이게 중국 쪽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전력난이 상반기에 굉장히 심했고, 거기에 이제 이게 글리세린 기반의 에폭시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글리세린 기반의 중국의 감소량이 일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 프로필렌 기반의 ECH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이 수혜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중국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의 그 프로필렌 기반의 에폭시가 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팜유수라는 것도 사실 이 글리세린 기반이 일단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필렌 기반의 에폭시가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롯데정밀화학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롯데 정밀화학 지금도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그 네.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보세요.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서 단기 고점을 넘어서서 우선은 정배열 흐름으로 갔었죠. 이제 그러다가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튀는 자리죠. 그리고 어떤 고점으로 계속 유지되는 자리가 아니고 일정 부분 일단은 가격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한번 매수를 해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도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저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가격권에서 매수 의견, 그다음 1차 목표가 97,000원, 손절 가격 8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 정밀화학은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입해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97,000원, 손절가는 8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공략주 리뷰부터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MC넥스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한 45,900원대, 45,000원 후반대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가 47,150원을 돌파했습니다. 47,000원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늘도 좀 수익권이긴 해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자리보다 이제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수급이 강세적인 흐름이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좀 그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이제 그런 자리가 나왔다가 바로 며칠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직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단기 정배열권으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위에 놓여 있는 현재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MC넥스는 지금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 51,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네, 오늘의 종목은 한국가구입니다. 요즘 다시 이런 부동산, 건설 정책 수혜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수혜주이기도 한데 네. 또 인플레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가구는 대표적으로 뭐 가구 업체죠. 수입 가구를 유통시키는 업체인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이제 정책 수혜에 따라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5월 달이면 이제 정권이 본격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한국 가구 역시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인플레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자회사 중에 바로 재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제과 제빵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 관련된 이런 수혜주, 즉 이제 밀 가격이 오를수록 일단은 빵에 대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원 인터내셔널을 약 100%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가구가 재원 인터내셔널에 따른 그런 인플레 관련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재무 구조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PBR이 0.88배밖에 안 됩니다. 즉 PBR이 1보다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해외 가구 업체도 당연히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인플레 관련된 수혜도 볼 수 있는 양방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같다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멘텀을 다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아봐도 될까요? 목표가는 이제 약 10% 수준으로 항상 보고 일단 1차 목표를 1차요? 잡아보는데 네. 지금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국 가구도. 그리고 뭐 밸류도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현재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기술적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이 일단 여기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마친 후에 다시 이격이 없는 자리에서 단기 고점을 뚫어내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라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적합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8,000원 미만권에서 매수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8,5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7,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가구 매수가는 8,000원 미만대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1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